네, 반갑습니다. 심상호입니다. 제가 보통 시작할 때 뭔가 주저리 뭔가 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오늘 조금 바빠서 주저주절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제 팁이라고 적혀 있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밑에다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써놓은 건데, 이 합성함수 그래프라는 것이 요즘 내는 미분 문제들의 특히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의 특징을 보면 다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고 합성함수가 돼 있는데 어디서 극대나 극소를 가진다, 어디서 뭐 변곡이 있다, 또는 어떤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찾아내서 어떤 함수를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문제를 조금 빨리 푸시려고 그러면 사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쭉 그려버리면 이 그림이 뭐다? 이런 거니까 이거야.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리기 좋은 상태인 건 아니죠. 그릴 수는 다 있습니다. 그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합성함수의 그리기를 그럼 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자, 좀 단순한 형태. 함수 두 개가 합성이 되는데 두 개의 함수가 좀 단순하다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그리는 게 좋냐 그러면 두 개가 주어진 함수가 둘 다 좀 쉬울 때, 좀 가볍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그리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수식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 수식과 그래프를 두 개 좀 섞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거고요. 두 개가 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요렇게 미분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럴 것이다, 약간 유추하면서 왔다 갔다 그리면서 푸시는 게 더 좋죠. 자, 일단은 오늘의 내용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합성함수 g하고 fx, 자, 두 개 서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첫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는 합성함수의 정의역. 자, 실제로 합성함수의 시작은 여기 x부터 시작하죠. x부터. 저기 x부터 시작하니까 이 fx의 정의역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합성은 되어 있지만 시작은 x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의역은 x입니다. 자, 근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정의역을 증가, 감소 또는 꺾인 점을 기준으로 조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증가하는 구간,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 또는 꺾인 점이 있으면 그런 점도 하나의 기준선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구간을 나누어 줍니다. 일단은 좀 나누는 것이 그리기 좀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자, fx의 치역이, 자, fx의 치역이죠. g의 관점에서는 fx의 치역, 이거 약간 말이 좀 그런데 fx의 값이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fx의 치역 같은 얘기인가요? 요즘 제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 fx의 값, 요 함수 값이죠. 그냥 x를 대입해서 나오는 이 fx 치역 맞습니다. 치역이 g라는 함수에서는 정역이 되겠죠. fx의 값을 또다시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값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치역이 gx의 정역이다. 요거 하나 챙기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fx가 나누어진 구간 내에서 증가함수이면 fx의 치역의 범위를 정의로 가지는 g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다. 자, 여기 좀 말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아까 증가, 감소가 나눠놨으면 증가라고 돼 있는 부분, 이게 증가하는 부분은 그냥 그때 나오는 fx의 값에 맞춰가지고 gx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만약에 구간 fx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gx의 그래프를 fx의 치역의 범위를 정의로 가지는 gx의 그래프를 선대칭하여 그린다. 제가 약간 선대칭하는 단어를 써놓은 건데, 선대칭하는 단어는 맞지만 약간 반대로라는 단어를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린다. 자, 당장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어떤 건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이따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걸로 하고 하나만 보시면 되는 것이, fx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gx를 그대로 그리고 fx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gx를 반대로 그린다는 거,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네 번째는 없네요. 그냥 참고네요. 그런 다음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비율은 유지가 된다. 실제로 우리가 fx에 맞춰서 x의 기준에 이제 맞춰가지고 증가, 감소 또는 꺾인 점 나누는 건데, 그만큼의 비율대로 그대로 그래프를 이렇게 맞춰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라고 되어 있는 중에 한 개인데, 요건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이, 합성되어진 함수의 선대칭과 주기는 합성함수 유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것만 체크하게 되면
fx가 x 이퀄 a 대칭이죠. x 이퀄 a 대칭이면 gfx는 x 이퀄 a 그대로 대칭성이 유지가 됩니다. 뭐 이거는 크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간단히 써보자면 자, 만약에 요걸 만족하는 상태에서 g에다가 얼마 하면 내가 f에다 얼마 하면 a 빼기 x를 집어넣으시면 어차피 얘는 g에다가 얼마 하면 f에다 얼마 하면 a 더하기 얼마 하면 x 이래서도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gf라는 합성된 함수의 관점에서 a 빼기 x를 집어넣나 a 더하기 x를 집어넣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여전히 대칭성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대칭성은 유지가 된다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럼 대칭성이 유지되니까 주기도 같은 방법으로 fx 자체가 p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합성된 놈도 p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겠죠. g에다가 제가 f에다 얼마 하면 x 플러스 p를 집어넣으셔도 여전히 얘가 fx니까 fx 이래 되니까 아 x 더하기 p 넣은 거하고 x 넣은 것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니까 주기도 가지고 있다. 아, 주기도 유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함수가 합성이 될 때 선대칭이면 선대칭 그대로 될 것이고 다음에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기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뭐 이렇게 쭉 제가 그냥 말로 쭉 나열을 해버렸는데 요 부분을 살짝 지우고 자 앞쪽으로 제가 화면을 잠깐 넘길게요. 넘겨서 자 일단은 정역을 나누시는데 증가, 감소, 꺾인 점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자는 거. 그 다음에 치역이 정역이라는 거. 그리고 증가하는 구간이라면 그대로 그리시고 감소하는 구간이면 반대로 그린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아 대칭성, 선대칭하고 주기는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 그리고 밑에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얘를 하나 가져와 보죠. 밑에 예제를 보시면 fx가 자 ln에다가 sin 얼마 하면 x에다가 플러스 2다. 다음에 0부터 해서 얼마 하면 x는 2파이까지다 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적힌 건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린 것은 미분을 통해서 극대극소를 찾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순간 sin x 더하기 2라는 함수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고 특히 lnx도 사실은 잘하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한 대로 두 개의 함수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너무 잘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은 보는 순간 보이는 것 중에 한 개가 얘가 뭐죠? 얘가 주기함수잖아요. 얘가 주기가 얼마 하면 2파이니까 아 그러면 이 fx도 주기가 2파이다 라는 사실을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거기다가 요것도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요거 살짝 대칭성은 가지고 있지만 요 범위의 대칭성에서는 좀 애매하니까 일단 주기만 일단은 파악하기로 하고 그럼 이때 이 fx라는 함수는 주기가 2파이짜리는 함수이다. 얘를 일단은 그려보자라는 것 중에 한 개인데 일단 sin x 플러스 2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내시고 sin x 플러스 2 그러면 이쯤에다가 2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쯤에 한 3 정도 잡아놓고 밑에 1 정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생겼다. 그런 다음에 요만큼을 하면 파이죠. 다음에 이쪽이 얼마 하면 2파이. 다음에 이쪽 편이 얼마 하니까 얘가 2분의 파이. 이쪽 편이 얼마 하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한 놈이 하나 더 있죠. 자, lnx를 표현하니까 자 이쪽에다가 y꼴을 얼마 하면 lnx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얘는 얼마 하면 sin을 얼마 하면 x 플러스 2다.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다 같이 이쪽에 다 잡혀야 되는데 실제로 합성되어진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자 일단 제일 먼저 시작을 보니까 자 노란색으로 갑시다. 지금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증가합니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뭐하죠? 감소하죠. 또다시 감소하고 이쪽은 계속 감소니까 그냥 감소 다 돼 있네요. 뭐 여기까지가 잡아주시면 될까요? 감소. 그러고 나다 여기서 또다시 증가. 아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증가하고 다음에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여기는 또다시 증가하고 있으니까 3개 정도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얼마 하면 2분의 파이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2분의 3파이까지니까 2분의 이 정도까지 잡아냅시다. 2분의 얼마 하면 3파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걸 하면 2파이까지. 요렇게 일단 잡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빨간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진행을 하니까 실제로 나오는 값은 2부터 얼마까지 간다? 3까지 갑니다. 아, 증가하고 있네요. 2부터 3까지 가니까 이쯤에 2를 잡아 놓으시고 여기 잡으시면 하면 ln 얼마 하면 2
다시 이쪽에다 얼마 하면 3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잡혀가지고 ln 얼마 하면 3이니까 여기를 따라서 가겠네요. ln 2부터 해서 ln 3까지의 모양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쪽에 빨간색으로 ln 2를 잡아 놓으시고 이쪽에 얼마 하면 ln 3을 잡고 난 다음에 요 정도 요렇게 가는 상태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해서 2분의 3파이까지는 3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감소합니다. 초록색으로 가도록 하죠. 3부터 해서 쭉 떨어서 얼마까지 하니까 1까지 가고 있네요. 3부터 1까지 간다. 그럼 여기 아까 3이었고 1이라는 놈 자체는 여기가 어차피 1이니까 자, 3부터 1까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3부터 1까지가요. 자, 빨간색 같이 갑시다.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싶은 것은 2분의 파이부터 해서 2분의 3파이까지 가는데 3부터 1까지 갑니다. 그러면 3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2분의 파에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건데 얘 그림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죠. 자, 다시 보시면 3부터 1까지 3부터 1까지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리는 것은 2분의 파에서 2분의 3파이까지 그려야 되는 거니까 나의 진행은 지금 현재 진행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분의 파이에서 3이고 다음에 2분의 3파에서 1이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우리의 그림은 이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이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2분의 파이부터 해서 이건 해야 됩니다. 2분의 파이부터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쪽 편을 그리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2분의 파에서 2분의 3파이까지 3부터 1까지 3부터 1까지 하지만 이쪽으로 그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얘를 뭐한다? 이렇게 대칭해서 그리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소하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뭐 하겠다? 선대칭하여라. 또는 반대로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로 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이제 0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시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애매한 거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뾰족한 건지 안 그러면 둥그런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잠시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한 개가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뾰족한 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보자면 자, 이제 흰 걸로 갈게요. 여기 보면 이 2분의 파인데 자, 이 녀석을 미분해버리면 f'의 x 얘 미분해버리면 사인에다가 얼마 하면 x 플러스 2분의 지금 미분하시게 되면 코사인 얼마 하면 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건 미분이 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얼마죠? 이게 0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한 번 더 써가지고 이래 쓰도록 합시다. h에다 내가 gx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이거를 미분했다고 치시면 얘를 미분하게 되면 h 프라임을 하면 gx에 다시 g 프라임을 하면 x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하나의 gx 함수라고 봤을 경우에 여기는 미분하면 0이고 여기도 미분하면 0인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파, 2분의 파이 때 얘가 0이니까 여기에 x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이 자리에다가 x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미분하면 0 되겠죠. 얘가 0이니까 어떤 걸 곱해도 어차피 0 될 거니까 g 프라임을 하면 2분의 파이 얘가 제로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 어떻게 되겠다? 그냥 둥그렇게 쑥 이렇게 미분해서 0 되게 해서 그려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 시작부터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이 자리가 극대 극소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미분하면 0 되니까 실제로 합성함수 미분하니까 이 부분 미분하면 0 되니까 이쪽 부분은 그냥 이렇게 미분해서 0 되게 그리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이쪽에다 지금 나오는 2분의 3파이라는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도 미분하면 0 되는 포인트죠. 그럼 여기도 어차피 이렇게 미분해서 0 될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빨간색 2분의 3파이부터 해서 2분의 파이까지 2파이까지니까 1부터 2까지다. 그러면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까지 요거 따라가시면 되고요. 요거 따라가시면 되죠. 1부터 2까지. 아, 그러면 저게 ln 2까지가 되니까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쪽 자리가 ln 얼마 하면 2. 이래 잡힐 것이다. 이쪽 자리는 어차피 ln 얼마 하면 1이었으니까 얘는 어차피 빵이잖아요. 이러한 그림이 되는 것 중에 한 개죠. 이게 실제로 이제 그림을 좀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려주면서 보여주면 제일 좋은 건데, 이 화면상에서 볼 때는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단순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냥 요 자체만 보시면 2분의 파이보다 이쪽은 증가, 이쪽은 감소, 반대로 이쪽은 증가, 그냥 그대로. 아, 이런 부분들, 이 미분에서 0되고 이 미분에서 뭐다? 0되네. 아, 이쪽에서 미분에서 0되는 포인트들이다. 아까 제가 쓰기를 이렇게 써놨었죠. 하나 더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이게 써도 되죠. x가 2분의 3파일 때도 g 프라임을 하면 2분의 얼마 하면 3파이가 얘가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 이쪽에도 제로, 이쪽에도 미분에서 p 제로.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ln에다가 사인 얼마 하면 x 플러스 2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약간 또 질문이 있어요. 쌤,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아니올시다가 맞습니다. 이게 증가, 감소,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찾아내기는 좀 괜찮은데, 만약에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이것까지 찾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곡선의 개형, 위볼록 아래 볼록까지 찾으러 가면 이계도함수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쌤, 합성함수에서 위볼록 아래볼록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따져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볼록과 아래볼록까지 찾으라 그러면 이계도함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방금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그냥 뭘 찾은 거다? 예, 개형을 찾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형이다. 아,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만 저 개형만 찾아내더라도 문제를 푸는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죠. 자, 제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나눠야 된다? 증가, 감소하는 구간으로 일단 범위를 나눠라. 그러고 나서 증가할 때는 그대로 그리고,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반대로 그린다. 선대측에서 그린다. 그리고 증가하고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 그 나는 경계선에서 미분하면 0이다. 그래서 0 되고 0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본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아마 교육청 문제인데 하나 넣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밑에 보면 2017년 3월 교육청 강의 18번인데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화면을 넘기도록 합시다. 아, 이게 오늘 촬영하는 날이 이번에 어린이날까지 끼어있는 그런 연휴를 하고 그 다음날 지금 바로 촬영하는 건데, 촬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이게 좀 몸이 좀 디네요. 이게 역시 좀 쉬다가 와서 좀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 2017년 3월 교육청 가형 18번. 자, 함수 fx가 x제곱의 2의 빼기 x 플러스 2의 그래프이다. 이때 이 녀석의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뭐 사실 이 문제는 풀이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주어지는 함수가 fx라는 놈 자체가 보면 x의 제곱에다가 2에다가 빼기 x에다가 플러스를 하면 2 이렇게 나오는 중에 한 개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그려놨죠. 쭉 잡아내시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만큼 얼마나 친절한 그래프인지. 예, 친절합니다. 문제가 이게 2예요. 이 밑에가 다 써놔요. 여기 어차피 4라고 써도 써요. 그러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이 f에다가 fx가 뭐가 되는 것이, 얘하고 2의 제곱분의 15가 될 때 이때 교점의 개수를 찾아라. 만족하는 x의 값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찾으랍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풀이는 뭐냐 그러니까, 1번 풀이는 2의 제곱분의 15잖아요. 근데 이거 좀 조금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주니까 f4 값이, 이거 4 집어넣어 주니까 2의 제곱분의 16이 나오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면 4라는 놈을 하나 잡아서 이를 잡아내니까 이만큼 갈 것이고 2의 제곱분의 16이 걸린단 말이죠. 이까지 걸려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2의 제곱분의 15라는 놈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살짝 치환할 거니까 f에다 내가 t, 얘를 치환해서 2의 제곱분의 하면 15, 일단 t부터 찾기로 하죠.
그러면 2의 제곱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2의 제곱분의 16이니까 15 같으면 조금 더 작은데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 자리를 하면 2의 제곱분을 하면 얘가 15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죠. 대충 예상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교점을 찾으라 했고 확실히 찾는 게 아니니까 아 그러면 이쪽 부분에 알파 이쪽 부분에 베타 이쪽에 하면 감마 t 값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감마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 t라는 놈 자체가 알파, 베타, 감마 근데 t가 누구였냐 그러면 fx였죠. fx가 뭐가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fx가 베타가 되거나 fx가 뭐가 되면 되겠다? 감마가 되거나 이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fx가 알파가 된다는 건데 지금 알파의 값은 음수란 말이에요. 알파가 음수죠. 그럼 알파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음수 쪽에 fx를 만나는 건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는 교점이 없어요. 안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겠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베타 그럼 베타는 보니까 여기가 베타인데 이 베타 값은 0과 2 사이니까 0과 2 사이면 이런 데다가 하나 쑥 꺼주게 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 만나요? 3개 만나니까 이때 만족한 놈은 3개가 생기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fx가 감마인데 이 감마라는 놈을 보니까 4보다 크니까 4보다 큰 데다가 하나 쑥 꺼주면 이런 데다가 감마 이래 잡아내니까 몇 개 만나면 하나 만나죠. 이쪽에서 한 개 만난다. 그래서 2개 합쳐주니까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실제로 교점의 개수는 4개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보고 얼추 대충 유추해가지고 답을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방법이 아닌 지금 그래프도 다 나와 있고 조금 익숙한 그래프기도 하니까 두 번째 풀이라고 하는 것은 f에 닮아하면 fx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라는 거죠. 실제로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 제가 한 번 더 그릴게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자리가 2이고 이만큼 어차피 4. 지금 화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했어도 되겠죠? 예, 가능하다는 신호가 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합성함수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자. 그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감소하네요. 0까지. 다음에 2까지 증가하네요. 아 그러면 여기 정도 이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그러면 0라인 그 다음에 2라인 2개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빨간색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액이 진행이 되니까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가자 그러니까 0까지 갑니다. 아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가니까 그러면 무한대에서 0 간다. 무한대에서 0 간다. 무한대에서 0 가니까 아 실제로 무한대에서 0까지 얘가 무한대에서 0까지 가면 요게 관해서 무한대에서 0까지니까 아 무한대에서 0까지 가시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감소란 말이에요. 감소하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한 상태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리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쪽 자리는 얼마 하면 4가 되겠네요. 됐죠? 일단 이까지 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0과 2 사이입니다.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0부터 4까지 가니까 4는 이 정도 있다고 예상을 하시고 나서 0부터 4까지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증가할 때는 그대로 그려라. 아, 그러면 그대로 그리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 정도까지 오겠네. 됐죠? 이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부분이 시작인데 2보다 큰 거를 보니까 4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면 0에 가깝게 갑니다. 4에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0보다 조금 더 큰 값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4에서 출발해서 가기는 가는데 0을 가는 것이 아니고 0에 가깝게 가는 거죠. 0에 가깝게 간단 말은 실제로 0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0 플러스 요 가는 순간에 뭐가 발생할 수 있겠다? 아, 점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가지니까 무조건 가지.
오늘 말이 좀 안 되는 걸로. 상태가 좀 안 좋네. 4에서 0 플러스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0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4에서 0 플러스 감소하니까 4에서 0 플러스 요렇게 따라가잖아요. 얘를 반대로 보시면 되니까. 맞죠? 반대로. 감소하면 반대로. 요렇게 가는 부분에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어떻게 될 것이냐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쫙 가는데, 이 중요한 것은 0을 못 가요. 0을 못 가고 0이 금방에 가는 거죠. 0 금방에 가는지 가고 싶지만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 가고 싶으면 못 가니까 계속 0 금방 갈 거니까 쫙 점것이 팍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쪽 라인도 다 뭐가 될 것이냐 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4가 이렇게 쫙쫙쫙 그려진 것 중에 한 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이쪽 부분 아까 4를 대입한 거니까 2의 제곱분을 얼마 하면 16이죠. 아까 여기가 4 대입한 거니까 2에 얼마 하면 제곱분을 얼마 16 라인이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f에다가 fx에 얘가 누구냐 하면 2의 제곱분을 얼마 하면 15가 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2의 제곱분의 16이 되니 2의 제곱분의 15라 넣으면 밑에다가 선을 쭉 날려가시면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 만난다라고 결론 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복잡하기보다는 조금 귀찮습니다. 어렵기보다는 살짝 귀찮은 거. 증가하면 그대로 해라, 감소하면 반대로 그래라.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에서만. 아까 여기서 미분에서 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지금 미분에서 0 된 것이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릴 수만 있으면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히 편리함이 생기는 건데,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한 대로 항상 그리기가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그림이 둘 다 좀 많이 편하고 좀 익숙한 거라면 시도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수식적인 미분을 통해서 어떨까라고 해서 그걸 좀 왔다 갔다 그리면서 하시는 것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자꾸 그리다 보면 좀 재미도 있고 해서 자꾸 이렇게 마구잡이는 아니고 자꾸 그리려고 해서 문제를 푸시려고 하는데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실제로 이제 약간 유추하셔가지고 찾으셔도 되고, 여기 보세요. 살짝 유추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안 그렇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실제로 그려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원래 시험 쳤던 거죠. 2019년 3월 교육청 모의 수학 강의 30번. 제가 3월달에 시험 쳤던 실제로 이제 교육청 모의에서 30번 문제인데, 제가 앞쪽에 그 합성함수 그래프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또 시간이 항상 안 튄데 좀 많이 뺏겨서 사실 이 문제를 풀이를 한 2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은 시간상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를 잠시 봤으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모든 4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최근에 가장 좀 내는 스타일 중에 한 개죠. 4차함수 뭐가 있다, 3차함수 뭐가 있다. f0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 말도 상당히 좀 짜증나죠. f0의 최대면 최소를 찾아라. 그럼 일단은 범위가 생길 수가 있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만족하는 fx의 종류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범위가 나올 수도 있거나, 또는 만족하는 fx가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다. 이때 f1 값은 0이고 f'1 값은 0이니까 x 있고 1에서 접한다. 감사. 그리고 fx의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이다. 이것도 좀 편한 것 중에 한 개죠. 일단 1을 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근들은 2나 3이나 4나 5나 해서 10까지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함수 gx에 대해서 합성함수 절대값 나오는 건데, 자, 좀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요. f1 값은 어차피 0라고 했고, 다시 f1 값은 어차피 0. 이래서 접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함수 gx라는 놈 자체가 좀 편하게 씁시다. 3에다가 1하고 쓰셔 난 다음에 이렇게 쓰시고 나면 이게 얼마 하면 1 빼기 얼마 하면 x 더하기 얼마 하면 k. 조금 더 편하게 쓸게요. 3 쓰시고 2 땡겨내시고 x에다가 2에 빼기 x에다가 플러스 k라고 쓸게요. 자, 이 함수는 많이 보셨고 몇 배 하시나 하면 3, 2배 하신 거니까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이렇게 늘린 것 중에 한 개고, 그러고 난 다음에 f에다 얼마 하면 gx 서로 합성돼 있죠. 이 녀석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4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것은 f0의 값의 최대하고 최소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만났을 경우에 보통 이제 절대값 fx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0된 데서 미분해서 0되나 0되지 않냐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풀이 또한 나쁜 풀이가 아닙니다. 어차피 시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런 풀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차 함수고 x고 1에서 접한다. 1에서 일단 현재 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함수 또한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렇게 잡혀져 있고 자 K가 점근선이 발생을 하겠네요. K가 점근선을 발생하시고 이만큼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네요. 이 그림은 제가 빨리 그리도록 하죠. 1에서 극대를 가지고 1 실제로 넣어주니까 1 넣어주면 이 자리가 K 더하기 어차피 3인 상황입니다. 얘가 농약하면 GX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fx는 4차다. 다시 x의 4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절대가 붙여가지고 항상 미분 가능하게 만들라는 소리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는 1에서 접한다는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합성을 생각해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4차 함수인데 뭐 일단 아무 데나 하나 잡아봅시다. 이 자리 1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가장 이쁘게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 어차피 알파 딱 쓰는 순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나 그러면 지금 합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gx가 아무리 뭐 움직여도 이 gx의 치역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k 더하기 3까지 갔다가 k 더하기 3에서 k까지 가는 건데 그러면 이 녀석의 치역 자체 범위에서 여기서 아무리 왔다 그래프를 이렇게 오든 뭐 이렇게 따라오든 오더라도 절대값을 붙였다고 해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항상 미분 가능만 지금 다 따라가고 있고 꺾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고 바로 판별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녀석이 어떤 범위가 오더라도 뭐 이게 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더라도 이렇게 오더라도 뭐 또는 이렇게 가더라도 전혀 변화가 안 생기니까 얘는 아니옵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잡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 자체를 그럼 좋다. 1에서 접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 자리 1이고 이 자리 얼마 하면 알파고 이 자리 베타를 한번 줘보자. 이렇게 잡아냈을 경우에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자 1보다 작은 범위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간다? K 더하기 3까지 갑니다. K 더하기 3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K 더하기 3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K 더하기 3까지 K 더하기 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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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절대값을 해가지고 미분 불가능이다 그러면 K 더하기 3까지가 만약에 2까지 왔다고 치면 여기가 K 더하기 3까지 왔다고 치시면서 꺾여버릴 거란 말이에요. 꺾어서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면 여기서 꺾여서 위로 올라갈 거냐 미분 불가능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알파보다 더 작은 데서 K 더하기 3이라는 놈이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보다 작다 쓰시면 되는데 3이 아니죠. 알파보다 작다를 쓰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가 돼도 알파가 돼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왜 알파가 돼도 상관이 없냐 그러니까 K 더하기 3 K 더하기 3까지 왔을 경우에 요번에 어차피 미분하면 제로란 말이에요. 얘가 미분하면 제로니까 어차피 여기가 알파가 돼도 전혀 상관없죠. 미분해서 어차피 미분 가능이 생길 거니까. 맞나요? 지금 이 말을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중에 한 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1일 뗀 거니까 이래 나오겠죠. 함수 자체가 f 얼마 하면 프라임이라고 하면 gx에다가 다시 g 프라임 1이잖아요. 이제 어차피 1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g1 값은 어차피 k 더하기 3인데 g 프라임 1 값이 얘가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이 자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러면 k 값이라고 하는 놈 자체가 알파 빼기 얼마 하면 3 될 것이고 만족하는 k 값의 자연수 개수가 4개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 되면 되겠다? 7 되면 되겠죠. 얘도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알파 값이라는 놈은 7 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알파가 실수라고 했을 경우에는 알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7하고 누구 사이다? 8 사이에 있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문제에서 얘들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얼마? 7. 요건 사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하고 베타가 될 수 있는 것이 누가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를 7하고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9, 다시 7하고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함수의 모양이라는 것이 fx라는 놈이 x-1을 하면 제곱에다가 x-알파에다가 x-베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때 f0 값이라는 놈은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서로 곱하기 하고 곱하기 하고 곱하기 해줘 버리니까 제일 큰 놈은 누구냐 그러니까 70이다. 현재 여기서 제일 작은 사람은 7, 8에 50이니까 56 이래 돼버리는 거죠. 자, 이쪽 그림을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그림이 약간 지저분한데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k-3까지 왔다가 다시 k-3에서 k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이렇게 따라갈 거면 자, 미분 가능 쭉쭉쭉쭉 가능, 아직도 가능, 절대값도 가능인데 여기를 통과해버리면 꺾으면 불가능되니까 k-3은 여기 나오는 요 알파보다 더 작은 데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거다가도 상관없죠. 어차피 비분해서 0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가는 부분이 k-3에서 k까지 갈 거니까 다시 어차피 거꾸로 진행될 거라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이 부분을 지나갈 것이나 지나가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개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자, 1에서 3주근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었고 이 자리를 알파, 이 자리를 어차피 1. 그러면 아까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다? k-3까지 일단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쭉 따라오다가 이쪽 부분을 통과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전히 여기가 k-가 어차피 3이 있어야 될 것이고 k-3이라는 놈은 뭐보다?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이때 k 값이 얼마 하면 알파 다이그램 하면 3 알파 빼기 3이죠. 아우 마음이 급하니까 바쁘네요. 이때 만족한 k가 4개 되니까 알파 값은 어차피 7 될 것이고 이때 나오는 fx는 x-1을 얼마 하면 3승에다가 x 빼기 얼마 하면 7이 되고 이때 f0의 값은 얼마 하면 7 나오니까 이게 제일 작네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제일 작은 값 7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일 큰 값은 70이 돼가지고 합치시면 77이다. 이런 것 중에 한 개죠. 그래서 끝내는 이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이 파트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쪽 파트가 합성을 했을 때 절로 가느냐 못 가느냐 오로지 그것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어차피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된 관계로 그냥 천천히 얘기할게요. 괜히 말만 빨리 하고 전달만 더 묘하게 된 것 같아서 으악! 실제로 보시면 이 g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k-3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가봐야 k-3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에서 제가 이 그림을 살짝만 한번 더 그리자면 이렇게 돼서 지금 그림 자체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쪽 자리가 알파, 이쪽에 베타 모두 자연수, 이 자리를 하면 1. 이때 gx라는 놈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k-3까지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합성된 그래프가 이게 따라오겠죠.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갈 건데 근데 통과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버리면 꺾이면 미분 불가능이 되니까 통과하지 마라. k-3 여기 있어라. 그래서 k-3이라는 놈 자체가 뭐보다 작으면 되겠다. 알파보다 작으면 된다. 하지만 알파 돼도 상관이 없죠. 왜냐 그러면 g'1 값이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오시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이쁘게 생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걸 가지고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게 당시에 풀 때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묘한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문제들 때문에 그걸 풀어다가 쌓인 상태에서 30번을 봐서 어려운 거지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대충 눈대중으로 K에다가 1 넣어주게 되니까 대충 K보다 K-3이죠. 요즘 밑에 쓰면 밑에 쓸게요. 뭐 여기 보면 K가 1이라 치시면 이 자리가 1하고 위에 4가 나와 있고 K에다 어차피 2 집어넣으니까 2에서 5까지 K에다 얼마 하면 3 집어넣으니까 3부터 6까지
K들만 하면 4 집어넣으시면 4부터 7 정도 여기까지 가니까 4개 정도 되려고 하면 제일 컵에 7까지밖에 못 간다. 그 얘기인 거죠. 아, 얘가 가봐야 7까지밖에 못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만나는 그는 보다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아, 그래서 알파라는 놈이 7보다 큰 놈만 갖다 된다는 사실을 조금 빨리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미분을 통해서 수식적인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일단 넘기는 걸로 하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을 한 거죠. 해결을 한 건데 절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는 이야기였다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사는 기사님이 그냥 웃고 계신데 아, 또 배속이겠네요. 안 그래도 말도 빨리 했는데 또 배속 나오면 말이 더 빠르지 싶은데 아, 참 항상 생각대로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원래는 어쨌든 간에 요즘 뭐 날씨가 좀 좋아진 건 맞죠. 근데 일교차가 좀 심하던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